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국토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 연구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에 올라온 연구자료 중 하나를 좀 볼까 합니다. 부동산은 인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어떤 지역이나 부동산의 가치를 결국 인구, 내 땅 위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느냐가 결정하니까요. 빌딩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유동인구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기연구원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수도권 유동인구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모형화시킨 자료가 있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유동인구 표만 봐도 그 지역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구나, 거기 집값, 건물값이 그래서 비싼 거구나 딱 알 수가 있죠. 적은 양이 아니라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연구 자료는 두 편으로 나눠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서울권 유동인구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2편에서는 경기도권 유동인구 이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로나로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지금 일상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일상이 정말 없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이 확산됐고 비대면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위한 이동 역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필수적이지 않은 이동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그러면서 서울 내의 대표적인 전통 상권들도 타격을 입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공실도 많이 생기고 했다는 걸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배후단지 있는 골목 상권이 더 활성화되는 곳들도 생겼었죠. 이 연구에서는 2020년 1월에서 8월까지로 시간적 범위를 한정시키고 1차 대유행이 2020년 2월경 그리고 8월 말에 2차 대유행 시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서울권을 중심으로 유동인구 변화를 좀 보면 코로나 유행 전 주중의 서울 도심 유동인구 네트워크입니다. 중심은 종로, 여의도, 강남. 일자리가 가장 많은 탑3 도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30 서울 플랜에서도 이 세 곳의 지역이 3도심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죠. 제일 큰 이 파란색 동그라미 세 곳이죠. 그리고 이 세 곳은 명실상부 서울의 대표적인 고용 중심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지역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일자리 창출이 그 지역의 가치를 바꾸는 아주 좋은 요소라는 걸 또 한 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종로, 여의도, 강남 지역이 조금 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 간 유동인구 이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부와 경기도의 거점 도시들, 김포, 고양, 부천, 성남, 용인, 남양주 이런 지역들과 연계가 되고 있죠. 김포시로부터 여의도, 덕양구와 의정부시에서 종로로 많은 이동이 있었고 남양주시는 종로와 강남으로의 이동이 많았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도 종로와 강남으로의 이동이 많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보면 강남의 경우 성남, 분당, 수지, 기흥, 화성으로부터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었다.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발달한 광역철도 및 광역버스 네트워크와 일치한다. 화성시의 경우 다른 유동인구 유입 링크에 비해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동탄신도시로부터 많은 통근, 통학인구가 강남을 향하거나 거쳐갔다. 사실 강남역 일대 집가가 높은 이유는 강남역 가보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강남 들어오는 광역버스들이 전부 강남역에 정차를 하죠. 진짜 출퇴근 시간 빨간색 그 광역버스들 엄청나게 다니는 곳이죠. 그만큼 유동인구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대형 상권이 포진하고 있고 가치도 높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강남 연결되는 교통망을 원하죠. 근데 이제 그 강남 교통의 중심이 GTX를 기반으로 삼성역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앞으로 삼성역과 강남역이 쌍두마차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서울 중심부와 수도권 외곽이 연결되는 GTX, 신분당선, 신안산선 이런 광역교통망 생기는 지역들이 들썩거리는 거고 그게 결국 최고의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서울 내에 GTX 여기 현재 12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왕십리까지 포함되면 이제 13개가 될 텐데 그곳들은 수도권 내에 거점 도시들의 유동인구까지 흡수할 수 있게 되니까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호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GTX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수도권 내의 거점 도시에서 강남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강남, 테헤란로 하는 이유가 결국 기업들 밀집 지역이기 때문이죠. 강남과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이 생기고 강남 안에서도 삼성역 같은 교통 결절점이 생길수록 강남과 연결되는 그 외곽 지역들도 가격이 뛰겠지만 사실 강남도 가격이 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이제 그럼 코로나 유행 이후에 유동인구 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1차 유행 후 주중 서울권 내 유동인구 네트워크를 표시한 자료입니다. 서울권 내에서 딱 봐도 서로의 연결성이 코로나 유행 전보다 상당히 느슨해졌죠. 그리고 여의도, 종로,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지역들에서의 이동이 굉장히 줄어든 게 보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광역교통망 통해서 서울, 경기도 경계를 넘나들던 이동량이 재택근무, 원격 수업, 비대면 소비 등으로 감소하면서 거주지나 그냥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많아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울 내의 대형 상권들도 맥을 못 추고 공실 생기고 했던 겁니다. 강남역 대로변에도 공실이 생겼고 명동 말할 것도 없고 이태원, 홍대 전통 상권들도 못 버텼었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지난 영상에서 한국부동산원 자료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건물 임대 수익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떨어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올랐죠. 그건 사실 이제 저금리, 유동성, 주택시장 규제 등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했죠. 당분간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형보다는 차익형, 지가 상승 기대하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고요. 다시 자료를 좀 보면 1차 유행 이후에 약간 회복될 시기쯤의 유동인구는 어땠을까요? 1차 유행 때보다는 약간 회복된 모습이 보이죠. 이게 2020년 8월 5일 유동인구 이동을 시각화한 표인데 1차 유행 이후에 5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동량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유행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회복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러다가 2차 유행이 번지면서 또 한 번 변화가 생겼었죠. 이게 이제 2020년 8월 26일에 유동인구 이동표인데 다시 또 급감을 했죠. 근데 1차 유행의 학습 효과나 장기간 이어진 이제 거리두기 피로감 때문에 1차 유행 때만큼 유동인구가 확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근데도 줄기는 줄었죠. 근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전통 상권들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이번 할로윈 때 이태원 거리 뉴스에서 아마 풍경 다 보셨을 겁니다. 이태원뿐만 아니라 강남, 홍대, 성수, 건대, 성신여대 등등 이런 대형 상권들에 다시 활기가 좀 차고 있죠. 약간 이제 보상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갇혀 살았다, 이제 나가자, 이런 젊은 세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서 다시 코로나 유행 전 이런 활발한 유동인구 이동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럼 빌딩 투자자들은 또 눈여겨볼 지역들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동인구 네트워크도 참고하시면 좋을 자료라서 준비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권 내에서 빌딩 투자는 지금 두 가지예요. 강남 같은 중심지나 전통 상권인 곳들을 보냐, 아니면 호재 있는 지역을 보냐.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호재 있는 곳들은 상권이랄 게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못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투자는 진짜 상상력,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투자도 잘하세요. 안정된 상권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서 지가가 꾸준히 오르느냐, 아니면 그 어떤 호재가 지가를 견인해 주느냐. 결국 이제 지가 상승 볼 수 있는 지역을 택해야 하는 건 동일합니다. 지가 상승, 임대 수익,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다. 누구나 마음은 다 똑같지만 현실을 조금 정확히 보고 내 투자 목적에 맞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으셔야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왜 판교 집값이 그렇게 비싼지, 경기도권에서 중심, 거점 역할을 하는 곳들은 어디인지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미리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좋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